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에 유럽의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증시를 정말 짓누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의 정정 불안까지 또 불거지면서 코스피는 1870선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500선 이탈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바닥이 어딜까? 또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은 전문가의 의견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종우 IM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당장 안정을 되찾기는 쉽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장은 다만 연중 저점이었던 1800선 부근을 바닥으로 해서 그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란 말씀 주셨는데요. 연말까지는 코스피가 1800에서 2050선 사이에 연중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전략보다는 SK하이닉스나 LG전자 등 최근 개별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처럼 개별 기업 이슈를 중심으로 종목별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객장의 미녀 전문가들은 과연 오늘 시장을 어떻게 또 판단을 하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과 대응 전략도 어떻게 세우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또한 지금이 혹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면 도대체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해봐야 될까? 먼저 객장 세 곳의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또한 현재 지수에서 매수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종목으로는 IT 부품주에 관심을 지속하자 이런 조언 주셨고 또한 코스피 낙폭 과대한 경기 민감주에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는 조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영동지점 김송원 대리입니다. 시장의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고 현 지수에서는 매수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IT 섹터와 모바일 부품주에 관심을 갖고 또 그중에서도 최선호주는 SK하이닉스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 천호지점 이민정 주임입니다. 지수의 추가 조정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주셨고요. 소수 업종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국내 기관 수급 선순환 흐름을 기대한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 지수대에서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관망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분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방배 WMC점 김정선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지수 증시 상황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코스피도 1870선 흐름이고요. 코스닥 역시도 1% 이상 하락하면서 13거래 만에 500선도 이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어떤 종목을 좀 대응해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절벽에 유럽 경기 둔화 우려가 증시를 가운데 중동 정정 불안까지 불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4% 정도 내려서 지금 1872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870선을 밑돈 것은 지난 8월 3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전날 미국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민주당, 공화당의 합의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데다 유로존의 생산 지표가 급락했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다시 격화되며 국제 유가도 1%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외국인이 6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하락 후 지속적인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은 컨센서스 하회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투자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873포인트에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방향을 바꿀 만한 모멘텀은 부재인 가운데 미국 재정절벽과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22일 목요일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며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며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현금화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종목을 고르실 때에는 실적을 확인해 보시고 매수하기를 권유를 드리며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종목에 있어서는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부재한 가운데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축소를 하고 관망 전략을 펼쳐나가보자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 이번에는 한번 주간 공략주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콜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상승 행진을 이어가나 했더니 오늘장에 화장품주의 동반 하락 속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최고가로는 34,400원을 기록하면서 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지만요. 오늘장에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적으로 좀 기다려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한국콜마를 추천드렸습니다.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사업이 당분간 그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매스 채널 중심으로 성장 지속이 예상된다는 점과 화장품 산업이 점점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고 있어서 외주 생산 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년부터는 글로벌 고객사와의 수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큰 폭 하락과 코스맥스가 1,000억 원대의 유상 증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한국콜마 자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매도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손절가에서 만약 매도를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중국 모멘텀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 저점과 지지선 확인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추가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우선은 매도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저점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재매수를 해나가자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 목표 수익률 7% 주간 공략주 소개받아도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한세실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재투자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저가 유명 의류 브랜드들은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요처에 소싱 기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OEM 의류업체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갭, 올드네비, 나이키 등을 포함한 약 35개 글로벌 바이어를 확보하였으며 주요 7개 고객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현재는 95% 이상 대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베트남에서의 생산 거점 선점으로 대규모 캐파를 보유한 것은 저성장 시대의 원가 경쟁력의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동사는 핵심 역량의 집중, 생산 경쟁력을 통해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품목 확대로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경쟁력으로 글로벌 신규 바이어 H&M, 자라 등을 유입하였으며 H&M과 자라는 리드 타임이 짧아서 불리하나 대신 주문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히트텍으로 큰 인기를 끈 유니클로와의 계약도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의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약 각각 9.3%, 14.5% 증가한 1조 2,049억 원, 813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처럼 꾸준한 실적 개선은 올해 하반기 오픈한 베트남 제3공장이 본격 생산에 돌입하면서 캐파가 확장되기 때문에 가능하며 또한 가장 많은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제1공장을 우분 의류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글로벌 SPA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외형 성장과 이에 따른 마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세실업 손절가는 어떻게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 7% 한세실업 손절가는 1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약세장에서도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표 수익률 7% 달성해 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공략주 우리투자증권 방배 WMC점 김정선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